공을 칠 수 없는, 즉 이쪽에 있는 공을 치기가 어려운 상태가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죠. 즉 이 공이 더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이 공이 더 가까이 있다. 즉 쿠션에 붙어 있는 이 공보다 이쪽에 있는 공이 더 멀리 있다. 즉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목적구가 되는 거죠. 얘부터 먼저 쳤을 때 어쩔 수 없이 목적구를 쳐야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야, 그러면 여기서 안쪽에 있는 공을 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공이 조금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 공은 블로킹으로 쳐야 돼요. 즉 키스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공을 치기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있는 공을 키스를 이용해서 이 공을 쳐야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배치인데 지금 이 공이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죠.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공을 우리가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붙이기. 자, 붙이기를 한다는 것은 이 공을 천천히 치고 이 공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 공에다가 공을 갖다 붙이는 게 붙이기예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공이 찢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갖다 붙였을 때 이 공을 다시 키스샷으로 도톰하게 때리면 공이 따라오죠. 돌 들어왔어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때리면 이 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을 붙이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이 공을 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공을 두껍게 친다고 하면 두껍게 치는다고 하면 저 공이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을 세게 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세게 치는 공이 안 된다는 것은 두껍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껍게 천천히 쳐도 이 공이 절대적으로 이 공이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이쪽 공으로는 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공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치냐면 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을 여러분들이 얇게 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얇게 치면 이렇게 맞으니까 내가 공이 안으로 파고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공략을 할 때 얇게 치는 걸 못 친다는 거예요. 각도상으로요. 자, 각도상. 자, 그런데 이 공을요, 이런 경우에 내가 이쪽 왼쪽 회전을 주면 얇게 쳐도 이 공이 돌아서 요렇게 된다. 자, 굉장히 얇게 쳤죠. 굉장히 얇게 치니까 얘가 조금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요렇게 공이 되어 있을 때 내 공이 파고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공이 딱 맞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공이 안으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이 맞는 순간에 내 공이 이쪽 공보다 조금 왼쪽으로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안으로 더 공을 때리니까 밀고 들어갈까봐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쪽 회전을 주면, 즉 왼쪽 회전을 주면 공이 왼쪽 회전을 주면, 즉 여기서는 9시에요. 9시를 주면 공이 돌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공이 얇게 맞았지만 맞고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맞고 이런 식으로 공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 되게 은근히 웃겨요, 이 공.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얇게 치면. 근데 이 공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 공은 내가 맞췄을 때 이렇게 맞추니까 이쪽의 형태가 아니고 이쪽의 형태에 있으니까 이 공은 얇게 쳐도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 공을 얇게 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을 칠 수가 있지만 내 공의 각도가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살짝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공을 쫄아서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껍게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얇게 쳐도 이 공이 회전으로 인해서
이 공이 맞고 요렇게 돌아가고 보이죠? 요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다음에 즉 2단으로 공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2단으로 공을 공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같은 공은 이제 아주 쉬운 갖다 붙이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공은 내 공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 공을 여러분들이 치면 당연히 이 공은 충분히 붙여서 공을 때리든 공을 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붙이기의 문제는 이 공이 이쪽 공을 치진 절대 못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쪽 공으로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을 먼저 쳐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 왜? 누구 때문에? 회전 때문에. 회전을 이해하셔야 된다. 회전을 이해하시고 공을 때리면 얘가 바로 세리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공 모양이 된다. 이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의 공에서 내 공이 이제 이 공을 두껍게 때리면 안 돼요. 그렇죠? 두껍게 때리면 또 마찬가지로 이 공이 많이 가요. 이 공이 많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얇게 쳐야 되는데 지금 공을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공이 이 공의 끝과 이 공의 끝이 이 테이블의 이 평행한 선에 그 라인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게 더 좋겠죠. 이 센터 라인, 요 초구 치는 거나 여기 이쪽 포인트랑 저 포인트를 쭉 연결한 그 선에 여기가 여기 있고 여기가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을 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공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공을 얇게 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운데로 들어갈 것 같아요. 내 공이 얇게 맞으면 요렇게 들어갈 것 같다. 요렇게 들어가면 세리가 깨진다는 거를 이 개념상으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얇게 쳐도 내가 회전을 오른쪽으로 보면 즉 여기서는 9시 강점이 되겠죠. 얇게 때려도 공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조금 안쪽으로 맞아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맞아야 모양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맞아도 내 회전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맞아도 회전으로 살짝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정면으로 맞아도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와, 웃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쪽의 세리 모양은 이 선보다는 이쪽에 있어 존재해야지 세리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야, 이 공은 두껍게 치면 무조건 깨지는데 여기서 얇게 겨냥을 하고 회전을 주고 공을 치면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혼자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모양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엄청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혼자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줄까. 자, 화면상인데 이걸 칠판에 가지고 가서 강의해봤자 어차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요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 공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얇게 때리고 분명히 공 자체를 보면 이렇게 맞는 두께예요. 이런 느낌의 두께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공이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공이 내 회전으로 인해서 얇게 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박이죠. 와, 그래서 이게 되나? 저도 습관적으로 요렇게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두껍게 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공을 회전을 살려서
슬로우로 때리면 두껍게 맞아도 네 회전력으로 공이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세리 모양이 유지가 된 거죠. 이게 세리 모양이 유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당구 이 미세한 세리 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봤어요. 특히 외국 선수들 거 봤어요. 요즘은 외국의 그 보크라인 선수들이 게임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보크라인이라는 게임은 그 이제 47-1, 47-2, 뭐 71-2, 71-1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보크라인 기술은 좀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이 현재 우리나라랑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코너에서만 이렇게 선을 거두고 치는 게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레이트 레일 게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 3개로 가지고 공을 치는 거죠. 3쿠션 대대에서 치는 건데 그걸 스트레이트 레일 게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런 케이스예요. 요런 케이스. 야, 이거 분명히 깨졌다고 잘못하면 이 상태예요. 야, 이걸 빼내려고 내가 억지로 노력을 한 거죠. 충격을 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얘는 당연히 절로 가요. 아무리 슬로우로 치려고 해도. 그래서 요 공을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니까 회전에 의해서 공이 돌아서 내가 이렇게 나오더라. 대박이죠.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 봐요. 각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 공 분명히 쳐봐도 세리가 안 되죠.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두껍게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들어갈 때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봐봐요. 이렇게 있어도 저쪽 공을 먼저 쳐도 된다는 거예요. 회전만 주면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로 나와 있을 때 갖다 붙이기를 하는 거죠. 갖다 붙인다는 거죠. 이쪽에다. 근데 붙이는데 내 회전이 있으니까 좋다. 그런데 이 공을 붙이기가 굉장히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가 굉장히 쉬운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그 라인선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여기 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공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 공을 봤을 때 2분의 1 이상의 공이 보이면 이쪽의 형태를 봤을 때 2분의 1 이상으로 나오면 이 공은 세게 쳐도 안 깨져요. 앞에 공을 얇게 치면 키스 때문에 이 공이 절대적으로 이 공이 좋게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이 절반 이상이 보이면 아주 얇게 겨냥을 하고 회전을 많이 주면 앞에 공이 얇게 맞아서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고 때리면 회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맞고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에서 절반 이상이 보이면 세게 쳐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너무 소심하게 절반 이상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이 공을 키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심하게 천천히 칠 필요가 없다. 세게 쳐도 된다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튕겨서 나오게 쳐야 돼요. 절반 이상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리가 끝난 거죠. 그렇죠? 세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이 절반보다 작게 보여요. 절반보다 작게. 절반보다 작게 보일 때는 얇게 칠 수밖에 없죠. 절반보다 작은 공은 이쪽 뒤에 공이 키스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은 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야.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쳐서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쳐서 저기다가 갖다 붙여야 돼. 그렇죠? 절반 이상밖에 안 보여. 절반보다 작은 두께로 보인다. 이러면 이 공은 천천히 가서 이 공은 힘 조절을 해서 공을 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얇게 치는데 이거를
앵커처럼 칠 수 있어요. 앵커라는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공은 조금 얇게 치고 앞에 있는 공은 조금 두껍게 치고 내가 이 공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공을 최대한 내가 두껍게 친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조금 스피드를 주고 치셔도 공이 안 깨져요. 그럴 때 이 공은 돌려도 되는 거예요. 되려 이 공을 잘못 치면 이 공을 쳐서 여기다가 세워놓으면 여러분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얇게 쳐서 여기다가 내가 세워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랑 또 하나는 조금 세게 쳐서 좀 돌아와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없느냐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애매하게 공을 쳐갖고 요 뒤로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깨졌죠. 이런 경우가 바로 세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게 치려고 하면 얇게 가라. 정말. 그리고 여기다 공을 딱 세워놔라 이렇게. 이 방법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공을 조금 두껍게 치는 거예요. 얇은데 생각보다 조금 두껍게 치고 뒤에 공을 얇게 맞추면서 내 공을 돌리는 거예요. 이때 회전은 무회전으로 줘도 되고 제회전을 줘도 되고 역회전을 주고 치는데 역회전보다는 제회전이 좋아요. 그래서 이 공을 앞에 있는 공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와우. 여기다가 세워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돌려서 나온다. 그러려면 얘를 조금 얇게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두껍게 쳐야 돼요. 얘를 조금 두껍게 쳐서 이렇게 보내고 그럼 얘가 얇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이렇게 가겠죠? 그럼 내 공이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 그죠? 즉 좀 과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과감하게 공을 치는 게 좋지. 아주 힘 조절이 가능하면 슬로우로 쳐라. 자, 이건 절반 이상 보이니까 이거는 얇게 쳐도 키스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맞죠?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공이 절반 이상이 보이면 키스예요. 봐봐요. 딱 봐도 이 절반 이상이죠. 이거는 좀 세게 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반보다 안 보일 때가 문제인 거죠. 절반보다 안 보일 때 돌리는 거는 조금 얘가 위로 올라왔을 때 돌려도 돼요. 이게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앞에 있는 공을 살짝 두껍게 치고 뒤에 있는 공을 얇게. 근데 쫄죠. 왜? 두껍게 때리면 앞에 공이 안 맞을까봐. 응? 앞에 공이 안 맞을까봐. 아니 뒤에 공이 두껍게 때리면 이렇게 두껍게 때리면 이렇게 빠져나올까봐 못 치는 거죠. 절반 이상 안 보이는데도 여기서 조금 과감하게 쳐라. 아니면 힘 조절해서 갖다 붙여라. 근데 힘 조절하는 것보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앞에 공을 살짝 두껍게 치고 이렇게 돌리는 게 좋다. 조금. 그래도 이 공을 칠 수 있어요. 거리가 조금 멀어 떨어져 있을 때 돌려라. 너무 소심하게 때리지 말고 조금 돌려라. 와우, 대박. 그쵸? 이거 대박이죠. 야, 요거로 혼자서 떠올리면서 야, 이게 대체 뭐지? 혼자서 엄청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배치에서 돌리느냐 아니면 갖다 붙이느냐가 엄청 중요한 기술이 되고 다시 한번 요렇게 됐어요 여러분. 딱 이 공 쳐봤자 딱 정면으로만 보여요. 얇게 쳐봤자 조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공은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 그럴 때 튕겨서 이쪽으로 빼내는 세리 모양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회전으로 인해서 얇게 맞아도 내 공이 나온다 이렇게. 와우. 제가 이거 이런 공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공 있으면 두껍게 치면 당연히 안 되죠.
자, 앞에 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겨냥해서 공을 쳐도 이렇게 나온다. 요거 엄청 중요한 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 네, 엄청난 기술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두껍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 얇게 겨냥하고 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면 내 공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세리로 가면 되죠. 그래서 이 기술, 갖다 붙이기 기술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공이 이렇게 섰어요. 자, 요 공은 여기에 이 공이 요 틈이 공 하나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세리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얘는 편안한 세리는 얘는 1cm나 1.5cm 뭐 많이 떨어져봤자 2cm 정도 요 정도 떨어져야 45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그랬어요. 이 공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세일이라는 거는 얘를 갖다가 다시 그만큼만 띄우고 얘를 조금만 보내면 된다. 여기서는 힘 조절이라는 부분이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올 수 있는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얘를 요 공을 갖다가 그만큼만 올 수 있는 그 느낌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의 그 모양으로 만들면 셀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쪽 공을 칠 수 없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하지만 갖다 붙이기다. 요게 살짝 붙여서 요렇게.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고 형태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얘가 쿠션에 붙어 있고 이 공이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공을 여러분들 얇게는 보여요. 야, 이거 얇게는 보이니까 이 공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은 다음 공 100% 세리가 얇게 치면 100% 세리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도치에 공이 쓴 거예요. 이 공은 내가 치기가 어려운 그런 배치가 섰다. 여기에 공의 틈이 없다. 공 한 개가 안 들어간다. 어렵다 이거. 자, 이럴 때 이제 바로 쓰는 기술이 바로 뭐냐면 뒷따라가기. 뒷따라가기라는 건 뭐냐면 이 공을 밀어치기로 치는 거예요. 밀어치기. 즉 오시로 치는 거죠. 밀어치기로. 죄송합니다. 오시란 말을 제가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럴 때 이 공을 내가 슬로우로 치는 거예요. 슬로우로 칠 때 이 공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공하고 이 공이 키스가 나는 두께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키스를 다이렉트로 맞는 키스를 내면 안 돼요. 밀어치기가 지면 얘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때려서 이렇게 공을 때리면 당연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맞아도 지금처럼 공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을 치는 요령은 앞에 있는 공을 키스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 두 공을 키스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 자, 맞았으니까 행복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공에선 지금처럼 맞을 바에는 그냥 얇게 치고 말죠. 그냥 얇게 이렇게 치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걸로 치고 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뒤따라가기라는 건 뭐냐면 이 공을 얇게 치는 거야.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고 최대한 얇게가 아니라 밀어치기를 하는데
이 공이 이쪽 쿠션에 먼저 맞을 정도로 밀어치기를 한다. 이쪽 쿠션에 맞을 정도로 밀어치기를 하면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공이 나와서 얘를 키스를 내겠죠. 얘를 키스를 내고 내 공이 천천히 따라가면 되죠. 보이죠? 아, 요렇게 공이 서 있을 때 요 공을 밀어치기를 하는데 살짝 밀어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 공 배치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밀었어요. 3분의 1 정도 두께를 밀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와우. 두껍게 치면 안 되겠죠? 두껍게 치면 이 빨간 공과 빨간 공이 키스가 나요. 근데 키스를 내도 약하게 내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치는 요런 키스를 낸다. 절대 약해서는 세리가 없습니다. 자, 얇게 치고 천천히 내 공이 따라가는 거예요. 봐봐요. 내 공이 누굴 따라가냐면 목적구를 따라가요. 목적구를 따라가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세리 나왔죠? 야, 요 공이 세리에서 깨졌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대부분이. 깨졌다. 아, 이건 왔다리 갔다리 몇 개를 더 칠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렇게 놓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자, 천천히 내 공이 슬로우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너무너무 이쁘죠?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슬로우로 치셔야 돼요. 조금 세면 안 돼요. 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세도 맞긴 맞아요, 여러분들. 세리가 깨져서 그런 거죠. 천천히 따라가요, 제공. 천천히. 3분의 1 정도 두께로 저는 쳤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뒤따라가기. 뒤따라가기 기술이에요, 뒤따라가기 기술. 밀어친다고 생각은 못 해요. 밀어친다고 하면 두껍게 맞을 것 같아서 포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얇게 쳐서 따라가요, 이렇게. 아, 기가 막히네요. 엄청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이 공을 이런 식으로 공략하는 거. 이 공도 마찬가지로 얇게 밀어치기해서 슬로우로 가는 거, 따라가는 거. 아, 이건 좀 두껍게 맞았다. 얇게 치세요. 얇게 자신 있게 3분의 1 정도로 해서 공을 얇게 따라가요. 이렇게. 아이고, 끝난 거죠. 세리 모양 안 깨졌어요. 오, 좋아. 그 유명한 뒤따라가기. 뒤따라가기. 야, 따라가. 근데 이 공을 왜 못 치냐 하면, 이 공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툼하게 때리면 이 공이 도망갈 것 같아. 맞고. 이게 맞고 도망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도망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두껍게 때리면 도망가겠죠. 근데 얇게 때리면 안 도망가요. 얇게 때리면. 얇게 치면 얇게 밀어서 가면 안 도망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셀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모양인데, 이렇게 있으면 세리 모양이 아니에요. 얇게, 생각보다 한 3분의 1, 저는 3분의 1, 3분의 1, 봐봐요. 빨간 공끼리 먼저 키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세요. 안 나죠. 빨간 공이 얘를 나오면서 조금 쳐주는 거예요. 빨간 공이 얘를 살짝 쳐주는 거예요. 빨간 공이 빨간 공을 쳐준다. 안 깨졌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셌다. 그래도 셌어요. 이번엔 그래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실패. 이번에는 실패. 너무 셌어. 자연스럽게 요렇게 맞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 마세이를 살짝 밀어서 치는 형태가 이거죠. 마세이를 쳐갖고 얘를 조금 얇게 쳐갖고 요렇게 키스를 해서 요렇게 오는 것도 그 기술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도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마세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공은 충분히 칠 수 있어요. 봐봐요. 어우, 좋아요. 이 기술이 뒤따라가기예요. 이 뒤따라가기 기술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공이 깨진 거를, 내가 깨졌다고 생각한 거를 세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공 엄청 많이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당구 정도다 그러면 갑자기 알수가 높아져요. 자,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인 공이 이제 이런 공이 황당한 공이에요. 자, 얘가 이 틈이 지금 요 공과 이 공 사이가, 여기와 요 사이의 거리가 1cm 정도, 1cm, 좀 1.5cm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붙어 있으면은 세리의 이상형이에요. 요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치면 세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충분히 세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제 세리는, 야, 이건 세리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세리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처음엔 얘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얘가 붙어 있으면 그냥 제공이 맞고 튕겨서 오고 얘 가고 여기서 딱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공이 은근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갖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 공을 가운데로 치면 당연히 찢어진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앞에 공을 얇게 치고 뒤에 공을 두껍게 치면 이 공은 찢어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쳤다는 건 한 번 더 쳐서 모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공을 치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어떤 당구 동영상을 딱 봤는데 그냥 오른쪽 회전 주고 그냥 편하게 치는 거예요. 편하게 쳤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내가 두껍게 안 쳤거든요. 이 공을 두껍게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 공을 내가 치려고 그러면 조금 두껍게 치면서 오른쪽으로 좀 끌어야 되지 않을까? 살짝 이렇게 끌어치기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하면서 여기서 계속 깨진 거예요. 야, 이 공 붙어 있는 게 좀 떨어져 있어. 자, 이렇게 있는 거는 뭐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치는 건 세리가 되지만 옆으로 45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딱 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쓰면 분명히 내 공이 가운데로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공을 오른쪽 회전을 주고 한번 쳐봤거든요. 쳐봤더니 이 공이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공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보다 안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출 때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서 맞췄을 때는 이쪽 면을 맞춰야, 여기서 이렇게 맞춰야 내 공이 이리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을 공략을 한 거죠. 근데 이 공을 분명히 이렇게 맞았거든요.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1자 배치에서 내 공이 조금 위쪽으로 가 있다 이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공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끌어치기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이건 그냥 이 공을 한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로요. 예, 얇은 두께로 뚝 쳐도 내 공이 이쪽으로 나오더라는 얘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때리는데 끌어치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쪽 모양에서 걸리는 거죠. 야, 요게 이제 여러분들 진짜 세리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공을 내가 굳이 얇게 끌어치지 않아도 이 공이 오른쪽 회전을 주고 편하게 툭 때리니까 내 공 모양이 바깥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세리 모양이 유지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 놀랬죠? 쉬면서 야, 이러면 내 공이 가운데로 파고드는데 안 파고드네? 안 파고들어. 이게 안 파고 들어가더라. 이게 지금 맞죠? 굳이 내가 끌어서 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안 파고 들어가는구나. 오른쪽 회전을 주면 아까 그거랑 똑같은 모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리 모양을 유지할 수 있구나. 세리 모양을 유지할 수 있구나. 오른쪽 회전을 주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응? 아, 그렇게 치지 않아도 충분히 모양이 유지되는구나. 보이시죠? 아, 이런 이 세리 모양이 유지가 된다는 거를 제가 치면서 엄청 깜짝 놀란 게 대표적으로 이 공이었어요. 공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내 공이 두껍게 쳐도 파고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재회전을 주고 끌어치지 않아도 여기서 재회전을 주고 끌어치지 않아도 내 공이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보다 목적구보다 위쪽에 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두껍게 쳐도 괜찮다. 왜? 왜? 좀 더 두껍게 쳐도 왜 괜찮아? 내가 오른쪽 회전을 주니까 얘를 좀 두껍게 맞아도 아주 두껍게는 아니겠죠? 이 공이 맞으면서 역회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거리상으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배치를 보세요. 이 배치를 보세요. 분명히 이 공은 조금 두껍게 쳐도 이 공이 세리가 유지가 된다. 굳이 내가 바깥으로 빼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공의 흐름이 세리를 만들어준다. 와, 이거 제가 깜짝 놀란 공이 이 공이에요. 나는 이 공이 나오면 세리가 깨졌다. 이 생각을 했죠. 내 공이 가운데에 박힐까 봐.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걸 제가 느꼈죠. 근데 세리라는 게 뭐 허공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좀 벌어져 있어. 쿠션에 붙어 있고 벌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아, 요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요렇게? 야, 이거 깨질 것 같아? 안 그래. 회전의 중요성. 회전의 중요성이 이 세리를 안 깨트리게. 그래서 지금 공도 세리가 되잖아요. 이 공은 요렇게 치면 키스샷으로 땅땅해서 키스백으로 다시 세리가 되잖아요. 이 공은 세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응. 이거는 세리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두껍게 치셔라. 얇게 가는 게 아니라 재회전으로 주고 좀 두껍게 쳐도 이 공이 따라서 나오더라. 이렇게. 아, 요정은 이제 그냥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백이라고 한다. 바깥쪽으로 빼자. 바깥쪽으로 빼자라는 이 말이 바깥쪽으로 빼자. 이게 공을 쳤을 때 빼는 방법이 이렇게 치는 게 빼는 방법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요거 때문에 깨졌구나. 얇게 가지 마세요. 얇게 공을 때리면 요렇게 가요. 두껍게 치세요. 괜찮아요. 두껍게 쫄지 마시고 두껍게 치세요. 네. 이거 가운데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안 들어가요.
내가 끌지 않아도 회전이 있구나. 그래서 3시 당점을 주고 더 두껍게 공을 공략하면 괜찮다. 더 두껍게 쳐도 충분하다. 역회전 주지 마세요. 역회전 주는 것보다 재회전이 공을 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와, 가운데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상. 이 공 있어 가운데 들어갈 것 같아요. 안 그래. 회전의 특성. 특수한 오른쪽 회전의 특성. 오른쪽 회전의 특성으로 공이 안 들어갑니다. 안 끌어쳐도. 이렇게 있어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두껍게 쳐도 안 들어가고 모여요. 조금 얇게 맞았다. 좀 더 두껍게. 괜찮아요. 바깥으로 억지로 빼지 마라. 바깥으로 억지로 빼지 말아라. 멋진 공이죠? 제가 공을 자꾸 연습하면서도 엄청 좋은 엄청 재밌는 이러한 패턴의 공이 바로 지금과 같은 공이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요 공이 나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요 공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공이 섰어요. 그럼 이 공을 세리를 유지한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공이 붙어 있습니다. 쿠션에. 붙어 있고 요 공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자 형태. 배치상으로 조금 일자보다 조금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어요. 요 선에 보면 조금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자, 이 공이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세일이라는 것은 다음번에 모았을 때 요렇게 돼야지 세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응. 야, 요 공은 요렇게 공이 서야 세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공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을 얇게 치고,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고 얘를 살짝 보내면 요 모양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을,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고 뒤에 있는 공을 두껍게 치고 앞에 아주 얇게 겨냥해서 이런 느낌의 공을 치게 되는데 은근히 이 공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이 있으면 앞에 있는 이 공을 저 공을 얇게 치고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고 뒤에 있는 공을 두껍게 쳐서 이런 세리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못하면 이제 요 공이 이제 앞에 공을 너무 얇게 치다 보니까 뒤에 공을 두껍게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공을 얇게 치고 뒤에 공을 두껍게 맞으니까 공을 치면 얘가 좀 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 공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공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 중에 하나인데 이 공을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공을 그럼 조금 두껍게 한번 쳐볼까? 앞에 있는 공을 조금 두껍게 치고 회전을 오른쪽으로 많이 주고 앞에 있는 공을 좀 두껍게 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했더니 쳐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앞에 있는 공을 두껍게 쳤는데도 이렇게 된다. 이 얘기는 이 공이요. 이 공이 이 공을 두껍게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면으로 치기 전에는 이 공은 옆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죠. 이렇게 때리면 여기 맞게 돼 있죠. 이쪽을 때렸을 때 좀 두껍게 때려도 이쪽 쿠션에 맞게 되어 있는데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봐봐요. 이 공을 얇게 쳐야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거 한 3분의 1 정도를 제가 겨냥해서 한번 쳐볼게요. 3분의 1 정도를 겨냥해서 쳐도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공을 3분의 1이면 굉장히 두꺼운 두께거든요. 앞에 공을 두껍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얇게 치지 않고 두껍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 그러니까 키스에 딱 붙는다 이런 얘기죠. 벽에 대해서 이 공이 내가 때리면 이쪽 쿠션에 키스가 난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을 조금 두껍게 쳐도 이 공이 안 도망간다. 그리고 제 공이 회전을 주니까 이 공이 맞고 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뭐야? 완전히 공이 다른 공이 돼버리네. 생각했던 것보다 얇게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두껍게 치고 이렇게 치면 세리 모양이 유지가 되네. 아 그래? 굳이 이렇게 얇게 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네. 앞에 공을 얇게 치면 세리 모양이 나오긴 하지만요. 덜 퍼펙트해져요. 이렇게 쓰면 더 좋은 거죠. 조금 빨간 목적구가 저 뒤쪽에 가 있다. 그리고 앞에 공을 좀 두껍게 치고 뒤에 공을 얇게 겨냥해서 앞에 공을 두껍게 치는 거죠. 앞에 공을 두껍게 생각보다 두껍게 겨냥해서 공을 치면 안 도망간다. 야 멋진 공이 나오죠.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배가 좋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죠. 제가 학원 생활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두껍게 쳐도 충분하다. 야, 너무 얇게 치려고 하니까 공이 더 깨졌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힘 조절을 해서 얇게 치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세게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쳐갖고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근데 요거보다 조금 세게 쳤어. 자, 그럼 세게 치면 좋잖아요. 공 편하잖아. 공 치는 게 스피드를 좀 내서 치는 건 좀 편하잖아요. 절묘하게 조금 두껍게 쳐도 앞에 공을 이 공은 충분히 공을 멋진 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이거 치면서 엄청 맨날 실패했어요. 이거 항상 여기 힘 조절해갖고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놓고 힘 조절해가면서 슬로우로 자꾸 친 거예요. 이거 얇게 예? 이렇게 자꾸 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두껍게 한번 쳐볼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좀 두껍게 한번 쳐볼까 했더니 아주 좋은 공이 나와요. 생각보다 이 공이 안 간다는 거다. 이게 지금 이 공의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는 조금 두껍게 쳐도 목적구가 제일적구가 많이 안 가더라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빼기예요. 빼자. 바깥쪽으로 빼자 공을. 갖다 붙이기 했죠. 뒤따라가기 했죠. 했어요. 빼기에 바깥쪽으로 빼자. 바깥쪽으로 빼자. 빼기는 조금 두껍게 붙어있는 공은 조금 두껍게 쳐도 괜찮다. 괜찮죠. 별로 안 갑니다. 자, 같이 가기 기술은 네 번째 기술은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제외전으로 치면 아무 문제 없이 내 공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제외전으로 치면 억지로 세게 안 쳐도 회전력으로 인해서 내 공이 바깥쪽으로 빠진다. 빠졌죠? 와, 대박이에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전 이거 하면서 제가
누가 다 이렇게 치잖아요. 자, 치는데 혼자 치면서 저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게 바로 오른쪽 회전에 두툼하게 치는 거였어요. 저는 당구를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1시간 반에서 어이씨. 여러분 혹시 방송 꺼진 거 아니죠? 이거 방송 꺼진 거 아니죠? 방송 꺼진 거 아니죠? 아까 이게 또 방송이 종료될까봐 안 깨진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떨어져 있어도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최소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요 공은 내가 제외전으로 쳐도 이 공이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 딱 보세요, 여러분.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역회전 주면 안 돼요. 제외전을 주고 치셔야 돼. 간격이 좀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치면 안 들어가요. 좋아. 그리고 의외로 두껍게 쳐도 공이 안 찢어진다. 의외로 두껍게 쳐도 이 공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이 하나 있는데요. 요 공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공 치다 보면 이런 경우에 공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 공이 나오거나 또는 공을 또 쳤더니 이렇게 모았어요. 자, 이렇게 모았을 때, 자, 이 공을 얇게 치면 이 공은 무조건 찢어지는 거죠. 봐봐요. 자, 이 공을 앞에 있는 공을 치고 뒤에 있는 공을 얇게 보이는 이 형태가 되면 이거는 뭐 셀이라는 것은 포기해야죠. 그렇죠? 일단 이 공은 셀이로 포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을 왕쿠션으로 치고 싶어요. 왕쿠션으로 치고 싶어서 공을 치고 얘를 여기로 보내고 얘를 살짝 쳐서 이렇게 오고 싶어요. 재윤님.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공을 여러분들이 이 공을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고 뒤에 있는 공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와야 되는데 내 공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공은 당연히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돼. 그렇죠?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득점이 되는 동시에 이 공을 얇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공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회전을 덜 주면 안 가겠죠. 안 맞아. 회전을 덜 주면 이 공은 안 맞아요. 당연히 이 공은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돼. 많이 주고 쳐야 이 공이 뒤에 공이 맞는 거예요. 회전을 덜 주면 이 공은 당연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많이 컸다. 그럼 회전을 많이 주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자 봐요. 자, 그래서 왕쿠션으로 공을 맞추는 거죠. 왕쿠션으로 공을 맞춰서 공을 힘 조절을 해서 회전을 많이 주고 공을 슬로우로 이렇게 때리면 이게 세리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야, 요거 아주 엄청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요거 이렇게 세워놓고 내 공이 먼저 있을 때 이 공을 자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공을 내가 조금 너무 얇게 치면 안 가겠죠. 여러분 너무 이 공을 얇게 치면 얘가 깐짝거리겠죠. 깐짝거리면 세리가 아니고 내 공이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앞에 공을 조금 두껍게 쳐야 돼요. 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두껍게 공을 공략하고 이 공을 살짝 보내야 맞고 이렇게 나와서 세리가 돼요.
이렇게 되고 조금 회전을 많이 주고 조금 두껍게 치셔야 돼요. 두껍게 들어가셔야 돼요. 두껍게. 아이고 이뻐라.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 이럴 때 이 공을 두껍게 때리면 이 공을 쳤을 때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공을 공략하면 내 공이 가운데로 파고 들어갈 확률이 높죠. 더 뒤쪽으로 이 공을 회전을 각도가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는 이건 너무 잘 맞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응? 근데 여기는 이 공의 각이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 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이 공은 내 공이 뒤로 숨겠죠. 이렇게요. 숨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맞아? 그럼 요 공은 어떻게 쳐야 돼요? 그렇죠. 회전을 빼고 칠 줄 알아야 돼요. 회전을 빼고, 즉 무슨 얘기냐면 맥시멈으로 아니고 한 2시 정도를 주고 공각도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하고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시나 1시 반 정도의 당점을 주고 조금 아까처럼 공 두께는 변함이 없어요. 너무 잘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맞지? 자, 여기서 조금 이런 형태로 가서 회전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조금 뺀 상태에서 공이 들어가야 된다. 너무 많이 주지 마라. 내 공이 뒤에 숨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많이 주고 들어가면 재윤님 세리 칠 때 당점이 상단, 중단, 하단 이건 제가 지금 말고 나중에 한번 또 강의할게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잘 봐요. 너무 얇게 쳐도 이거는 두껍게 때리면 내 공이 숨어요. 아니 회전을 많이 주면 내 공이 숨을 수가 있어요. 조금 빼고 공을 살짝 스치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이 공이 맞고 나올 때 두껍게 맞는 게 아니라 얇게 맞게 나오게 공을 쳐봐라. 이 훈련을 엄청 많이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공도 세리를 만들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공이 얇게 맞아야 돼.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요쪽 면으로 맞춰야 돼. 회전 많이 주고 안으로 들어가면 세리가 깨지는 거예요. 세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세리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고 회전을 줄여서 요 끝으로 이렇게 빼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지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죠. 회전 주고 들어가죠. 회전이 바뀌죠.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대로 모양이 나왔어요. 그럼 셀이 된 거죠. 그러니까 1차 배치에서 세리를 치는 방법도 우리가 보통 내 공이 여기 있으면 세리가 되는데 이렇게 공이 되어 있을 때 세리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처럼 얇게 쳐서 이 공을 회전을 좀 빼고 쳐야 돼. 회전을 빼고 이렇게 뚫고 나와요. 이건 이것 때문에 못 치는 거죠. 혹시 이거를 빼면 안 맞을까봐 이렇게. 이 공이 안 맞을까봐 두려워서 못 치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어이구 우리 재윤님 커피 정말 잘 마시겠어요. 오 땡큐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이 세리가 나올 때 가운데로 떠드덩 치면 안 돼요. 이런 공을 세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첫 번째 요 모양은 얇게 쳐서 내 공을 두렵지 말고 빼야 돼.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딱 쳐서 그대로 조금 두껍게 치고, 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두껍게 치고 제외전 주고 요거를 까져 나오면 세리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멋지지 않아요? 혼자서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야 이거 우리 세리 모양이라는 거를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힘들겠다. 야, 그냥 천천히 치는 게 세리야.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치는 게 절대 세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대박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대박은 이거예요. 붙어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떨어져 있다 어느 정도. 근데 이 공을 그냥 쳐도 되더라. 그냥 쳐도 세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와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그 두께로 치면 얘가 가운데로 들어갈 것 같은데 오른쪽 회전으로 인해서 지금 대표적인 공이 이거예요. 오른쪽 회전으로 인해서 내가 끌어서 치지 않아도 딱 치지 않아도 오른쪽 회전으로 해서 내 공이 이 공의 바깥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세리가 된 거죠.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진짜 보시면 깜짝 놀래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세리 모양인데 내가 바깥으로 나오지? 이 생각을 전혀 못했다니까. 자, 대표 지금 같은 공이에요. 지금 같은 공. 야, 이거 잘못하면 깨진다. 이 제외전에 두께를 조금 두껍게 쓰는 거. 절반 정도를 쳐도 야, 뭐 제일적구가 역회전이 먹기 때문에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자, 여러분들 이 공을 역회전으로 주고 때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제공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요. 이 공보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럼 벌써 이 공 세리 치기가 끝났죠. 일반 한 200당구는 되고 많이 치면 3개면 다 깨지죠. 근데 여기서 같은 적인데도 끌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치면 내 공이 바깥으로 나가서 세리 모양이 될 수 있다. 대박이네요, 대박.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은요.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당구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이 4구 경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스트레이트 레일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 3개로 치는 게임이죠. 공 3개로 이제 게임을 치는 거죠. 공 3개로 4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온 건데 이게 옛날에 이제 어떤 기술이 생겼냐면 이제 이 기술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을 치다가 코너에 공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 공을 이제 우리나라는 만년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만년공이 나오면서 이제 특정한 영역에서는 공을 칠 수 없는 보크 라인이 나왔는데요. 이 공도 너스예요, 너스. 모아치기, 그러니까 공을 살살 다루면서, 우리 너스가 간호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다스리면서 친다. 이게 너스인데 이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칭이라고 합니다. 크로칭 기술이라고 하는데 CROTCHING. 근데 크로치라는 게 영어로 크로치가 뭐냐면 이제 이 가랑이라는 뜻이에요. 가랑. 사람 다리 가랑이 있죠? 가랑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코너가 이 가랑이처럼 되어 있잖아요. 응? 사람 가랑이. 네. 그래서 이 기술을 크로칭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이 기술이 크로칭 기술인데
이걸 만년공이 생겨갖고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 보크라인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보크라인의 게임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혹시 보크라인의 다른 명칭이 뭔지 아시는 분? 보크라인의 다른 명칭이요. 거들이에요, 거들. 거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자들 속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랭이를 막는다. 그거 이제 이거 외국 용어예요. 가랑이를 막는다 하는 뜻의 속옷, 여자 속옷 거들이라는 뜻으로 보크라인을 만든, 그러니까 보크라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포노나 이런 쪽에서 많이 못 치게 하는, 특정 영역에서는 많이 못 치게 하는 기술을 보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기술을 우리 하점자분들은 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칠 줄 알아야 돼요. 이 기술을 뭐라고 한다고요? 만년공이 아니라 크로칭이라고 한다. 크로칭 기술을 칠 줄 알아야 돼요. 크로칭 기술을 칠 줄 알아야 된다. 크로칭 기술을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공을 두껍게 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쳐야 되죠. 그러면 이 공에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공을 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50은 5개 치고 60은 6개 치고 150은 150개를 칠 줄 알아야 된다. 15개를 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크로칭 기술을 여러분들이 파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스의 일종이다. 크로칭도 너스에, 코너에서 치는 만년공도 너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치는 걸 앵커너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청너스라고 했죠. 이렇게 치는 걸 청너스라고 했죠. 이렇게 치는 기술을 러브너스라고 했어요. 러브너스. 이것 때문에 저한테 당구 기술이 점수가 엄청 많이 늘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나 이것 때문에 알 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공 안 연습하면요 공 안 도망가요. 진짜로 짜증이 날 정도예요. 안 맞네. 그래서 저는 이 공을 나오면 이거보다는 그냥 세리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잘 안 치려고 해요. 상대편이 지겨워요.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치면 세리 모양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는 사람이 지겨워. 그래서 설명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재훈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커피 잘 마실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좋아요 좀 딱 눌러주세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가서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서정주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호택님, 행복가득님, 재윤님, 어린왕자님, 500이님, 700이님, 700이님, 와, 500이님에서 700이님. 벌써.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빨리 집에 가봐야 돼. 저희 이쁜 딸이 오래간만에 또 집에 와서 저를 닮아서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대학교 5학년인데요.
저도 집에 가봐야 됩니다. 같이 가서 얼굴 또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